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통일 경제특구 등 남북 협력 사업의 조기 추진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남북 협력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접경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 지역에 통일 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 지역에 통일 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당장 강원도 어디에 경제특구가 조성될지 주목됩니다. 접경 지역이 파주시와 연천군만 있는 경기도와 달리 강원도 접경 지역은 5개 군에 달해 특구 지정 선정이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평화산업단지를 추진 중인 철원과 금강산 육로 접근이 가능한 고성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화천, 양구, 인제 등 다른 접경 지역을 포함한 공론화 작업이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강원도는 우선 동해 북부선, 평화특별자치도 등 남북 교류협력 최우선 과제 10개를 중심으로 정부와의 접촉면을 넓힐 계획입니다. 우리들이 제시한 사업들이 하나씩 반영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지금 협의를 해서 사업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 같고. 이외에도 금강산 관광재개, 남북철도와 도로의 연내 착공이 언급된 만큼 동해 북부선과 고성 금강산 간 국도 등 다른 남북 교류 협력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은 아직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강원도가 어떤 대북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최대한 빨리 세워 정부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경제특구 구상과 관련해 북한 노동자 활용 방안이 구상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선결돼야 할 문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영식 강릉 원주대 교수는 대통령의 통일 경제특구 구상의 핵심은 북한 노동자의 활용 여부에 달려 있다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특구 구상이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강원도가 어떤 유형의 대북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최대한 빨리 결정해 정부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 빙상 경기가 열렸던 강릉에서 빙상 스포츠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한여름에 컬링과 아이스하키, 피겨 등 겨울 스포츠를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미 열풍이 불었던 강릉 컬링 경기장에 다시 선수들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원하는 지점으로 스톤을 보내고 상대방의 스톤을 없애기 위해 애씁니다. 관객들은 컬링 경기도 보고 더위도 식힙니다. 아이스링크에서는 유소년들이 아이스하키를 통해 힘과 기량을 겨룹니다.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에 나가는 것이 꿈입니다. 한일전에서 좀 비기니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진 게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 친구들이 열심히 뛰어줘서 더 고맙고요. 경기장 밖에서는 빙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컬링 스톤 모양의 범퍼카를 타고 높게 뛰어오르며 피겨스케이팅 동작을 합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미니 경기장에서 컬링 스톤을 굴려봅니다. 물로 채워진 아이스하키장에서는 미끄러지고 넘어져도 즐겁기만 합니다. 젖고 미끄럽긴 해도 친구들이랑 하니까 재밌고 여름이어서 젖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녁에도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집니다. 가족과 친구 단위로 컬링을 배우는 컬링 체험 교실과 신나는 음악에 맞춰 스케이팅을 하는 DJ 스케이트 나이트가 운영됩니다. 한여름에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강릉 빙상 스포츠 페스티벌은 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정선 주민들이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시설물들을 보존해달라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알파인 경기장 시설을 관광 자원과 올림픽 유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 지역 주민들이 오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알파인 경기장 완전 복원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열리는 24일에는 세종시 정부 청사에도 찾아가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정선 알파인 경기장을 올림픽 유산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시설인 알파인 경기장을 정부가 보존해가지고 관리해서 이로 인해 우리 정선 국민이 생존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저희들은 또 산림보건 시 정선군과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산악 레포츠 등 생태 관광 자원화 단지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추가 대안 제시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해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자문을 들은 결과 이 복원보다는 존치를 하여 현재 강원도가 정부에 제출한 복원안은 슬로프는 전면 복원하고 곤돌라 등 관광시설은 남겨놓는 겁니다. 그런데 심의를 맡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반려할 경우 시설 활용은 불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구기지를 대부해줬고 사용허가해줬고 그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지금 현재는 완전 복원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최승준 정선 군수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일방적 복원이 아닌 상생적 활용을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횡성군이 올해 횡성 한우축제부터 축협을 판매 주체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축협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두 달도 채 안 남은 축제 준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한우의 고장 횡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열리는 횡성 한우축제. 그동안은 축협이 고기 판매부터 식당 운영까지 도맡아 왔는데 올해부터는 운영 방식이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농협과 축협 등 한우 생산자 단체는 고기만 공급하고 축제장 내 고기 판매는 지역 정육점과 음식점이 들어와 맡게 됩니다. 횡성군은 생산자 단체와 판매업자, 시금업자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축협이 축제장 내 판매를 독점하다시피 해 지역 내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기존 먹는 축제에서 문화예술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승화된 체계로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축제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단체를 배제하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고 각자 주체들의 역할을 하면서 동참을 하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횡성축협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할인 판매로 매년 수천만 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횡성한우의 품질을 알리기 위해 축제에 참가해왔는데 이제 와서 고기만 공급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축협이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에 반대하는 데 대한 보복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축협이 거의 10년 이상을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축협을 나오지 말라. 이거는 감정이 섞인 얘기다 이겁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하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횡성축협은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 횡성문화재단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할 경우 자체 한우 행사를 기획해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횡성 한우축제가 둘로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축제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 고조되면서 축제 준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삼척시의 수건 사업인 7번 국도 교차로 개량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사고 위험과 운전자 불편이 크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시의 관문인 7번 국도 삼척 캠퍼스 앞 교차로입니다. 동해와 울진 방면 국도에서 갈라져 삼척 시내와 공설운동장, 강원대 삼척 캠퍼스로 진입하는 도로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면 교차로와 지하차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차선 혼돈을 가져오고 일부 방면으로 직접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지만 기형적으로 설치돼 있어 불편이 크고 사고가 잦습니다. 최근 3년간 무려 27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진출하는 차량이나 진입하는 차량들이
뭐 신호 위반을 한다든가 또 역주행을 한다든가 지하도 입구에서 방향을 잘 찾지 못해서 급정거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2008년 외부 용역을 실시해 교차로 개선을 시도했지만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당시 5개의 개선안이 제시됐지만 최고 35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유야무야됐습니다. 개선안 중에서 최저안이라고 선정되어 있는 안이 일부 주민들이 반대로 인해서 그리고 사업비도 과다하게 드는 걸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삼척시는 지난해부터 다시 용역을 실시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호 체계를 정비하고 일부 회전 로타리를 도입하는 안이 가장 유력한데 약 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삼척시는 연말까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영진입니다.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강원도 내 BMW 차량이 289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도내에서 운행 중인 리콜 대상 BMW 차량 1,560여 대 가운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지금까지 289대인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주가 61대로 가장 많았고 춘천이 48대, 강릉은 53대 등이었습니다. 강원도는 각 시군에서 운행 중지 명령 등이 담긴 등기 우편이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예정된 가운데 아직도 가족을 만나지 못한 강원도 내 이산가족이 3,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산가족 정보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상봉 희망자 13만 2천여 명 가운데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산가족은 모두 3,43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봉을 통해 북측 가족을 만나는 강원도 이산가족은 7명에 불과합니다. 삼척시가 내년부터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상 지원합니다. 삼척시는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학생에게 1인당 동복 1벌과 하복 2벌을 무상 지원합니다. 삼척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매년 1,000여 명 정도로 예상하고 1인당 38만 원씩 연간 4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춘천 시내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됩니다. 춘천시는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 351곳에 모두 8억 원을 들여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쉼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로당에서 공기청정기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시에서 주기적으로 필터 교체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물 6층에서 대형 유리창이 떨어져 40대 남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춘천시 석사동의 한 건물 6층에서 대형 유리창이 떨어져 거리에 있던 49살 김모 씨를 덮쳤습니다. 김 씨는 이마가 3cm 정도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건물 외벽 유리창이 폭염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문 요양과 목욕 서비스 등 재가급여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장기 요양기관에 대해 수시 평가가 실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재가급여 평가에서 최하위 2등급을 받은 전국 476개 장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수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하위 등급이 아니더라도 기관 운영이나 환경, 안전 분야 등 주요 분야에서 과락을 한 133개 기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시평가 대상 기관과 평가 방법 등은 공단 노인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가끔 구름 많고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영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20도 이하로 내려가며 장기간 계속됐던 열대야는 모두 해소됐습니다.
한편 동해 중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동해상사고속 노동조합이 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동해상사고속 노동조합은 어제 조합원 220명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투표 인원 215명 가운데 96.4%인 212명이 총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늘 회사를 비롯해 강원도와 지자체 등과 함께 3차 협상을 진행하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노조는 3차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28일 오전 4시를 기해 동해안 시내버스와 시외 고속버스 150대의 운행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염동열 국회의원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폐특법 개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폐광지역의 주요 정책 심의와 의견 조정 등의 기능을 하는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 추진 지원단을 두고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과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특별회계 설치도 포함됐습니다. 평창군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사업비 54억 원을 투입해 지방 상수도 공급을 확대합니다. 평창군 박림면 운교 1위와 용평면 백옥포리 등 13개 마을에 총 연장 21.5km의 배수관과 배수지, 가압장 등이 설치되며 본격적인 공사는 오는 10월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소규모 급수시설을 사용하는 마을 170여 가구 4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